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산 명품 훈련 전투기 FA-52 대대적인 개량을 통해 에이사 레이더 그리고 전천후 비가시거리 공격 능력을 지닌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서 말레이시아 신형 전투기 도입 수주전 후보군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가 FA-50을 도입하게 되면 밉상국인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일타쌍피 충격을 줄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재무부에 경전투기 36대 도입 예산 2조 원을 제출했습니다. 1, 2차로 나뉘어진 말레이 공군 전투기 교체 사업은 각각 18대로 총 36대 규모인데요. 현재까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국가는 FA-50의 한국, 테저스의 인도, L-15 그리고 JF-17을 제안한 중국인데 최근 인도 복수의 매체를 통해 인도가 수주전에서 패배를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도 군사 매체 인디안 디펜스의 1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왕실 공군사령관인 아스가리 고리만 칸 장군은 한국의 FA-50 전투기 18대 구매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승인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하였고 또 다른 매체 얼레트5는 2월 15일자 기사에서 할 회장 겸 상무이사 아난타 크리슈나는 말레이시아가 카이 FA-50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할은 전투기 입찰에서 패배를 인정했다고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수주가 유력한 FA-50은 블록 20 성능 개량 버전으로 동급 최강의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개량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에이사 레이더에는 미국 레이시온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가 확정되면서 암남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인티도 가능해져 명실상부 동급 최강의 전투기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36대라는 대량 도입을 이유로 말레이시아 현지에 MRO 센터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네티즌들은 환호하는 중이며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울분을 삭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같은 T-50 계열을 도입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모두 소량만 도입했기 때문에 자체 MRO 능력이 없어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그런 걱정 없이 맘 편히 운용할 수 있는 데다 특히 지역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자국 T-50 훈련기 정비를 받기 위해 말레이시아 MRO 센터까지 와서 정비를 받아야 하는 굴욕을 선사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동남아 최초의 T-50 운용국으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껴왔던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말레이시아의 FA-50 도입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반대표가 오히려 말레이시아를 자극해 FA-50의 순탄한 도입으로까지 이어지게 해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개똥도 약으로 쓰일 때가 있네요. 말레이시아의 FA-50 블록 20 도입에 난감해하는 국가는 비단 인도네시아뿐만 아닌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루코니아 암초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공중정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FA-50 블록 20이 이 지역 상공을 침입하는 중국 군용기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FA-50의 성능 개량 목록을 살펴보면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가진 기체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중국의 4세대 이상 주력 전투기와 비교해도 꿀리기는커녕 오히려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A-50 블록 20 버전에는 ATP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와 PAR 자동자세 복구 기능,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RWR 미사일 정보 장치, FLCC 비행 제어 시스템과 TCAS 항공 충돌 회피 시스템, TF 지형 추적 장치와 CMDS 체프 플레이어 등 4.5세대 기술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고 여기에 무장으로는 GBU-12, 54, JDAM 공대지 미사일, KASM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350K2 한국형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사거리 120km의 AIM-120C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고 여기에 IRIS-T 공중급유 기능 등 연료 확장 탱크까지 겸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세대 구별에서 1세대는 일반 제트 엔진, 1.5세대는 대출력 터보젯 엔진과 일반 미사일, 2세대는 레이더와 초음소, 3세대는 다목적성과 레이더 유도 미사일, 4세대는 BVR 능력과 정밀 유도 폭탄, 그리고 공중급유 기능, 4.5세대는 에이사 레이더, 5세대는 스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FA-50 블록 20은 4.5세대에 준하는 전투기로 발돋움하는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연료 탱크 확장으로 비약적인 항속거리 증대가 눈에 띄는데 현재 FA-50은 1852km의 항속거리를 가졌지만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한 개량된 FA-50은 무려 3684km의 항속거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국의 주력 전투기인 젠10의 3배, 젠16의 1.6배 수준이며
한국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나 KF-16과 비슷한 항속거리로 주력 전투기들이 수행하는 임무에 이제 FA-50 블록 20 역시 투입이 가능해짐을 알 수 있는데요. 기존 FA-50이 짧은 항속거리와 빈약한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기계식 레이더의 한계로 북한을 상대로만 운용이 가능했다면 FA-50 블록 20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공중전에서도 충분히 대응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2022년 발생한 화성 F5 추락 사고로 인해 현재 FA-50의 추가 도입이 논의 중이며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F5를 전량 퇴역시키는 대신 FA-50 개량 버전을 40대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명 손실을 기록한 사고이기에 노후 기종의 조기 도태에 대한 명분과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현 세대기 중에 FA-50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난 기체가 없다는 이유였죠. 특히 최근 노골화되어 가고 있는 중국의 이어도 야욕에 대해서도 FA-50 개량 버전은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월 26일 중국의 공군 전투기 2대가 오전 10시 30분과 11시 10분경 이어도 남서쪽 방향으로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F-15K 등 전투기를 급파해 대응했는데요. 2023년 들어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 해군도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이어도까지 지도에 자국 영토로 표기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중국 자연 자원부는 지난 1월 지도 표기 규정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을 모두 지도에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물거나 지도가 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장리청은 2023년 신년 국방안보 세미나를 통해 중국은 다오이다오와 난사군도 그리고 수엔자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요소들을 미리 없애야 할 것이라면서 필요시 군사적 수단도 동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다오이다오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의 중거식 명칭이며 난상군도는 남중국해의 스프레틀리, 수엔자오는 한국의 영토 이어도를 말합니다. 중국 매체 신화웨이보의 지난 1월 기사에서는 1987년 한국은 수엔자오에 불법으로 항해용 부표를 설치했고 2001년에는 해저봉까지 건설했다. 수엔자오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으로 한국이 중국 전투기를 두고 침범했다고 규정을 짓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태이다. 중국 전투기가 수엔자오를 순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였듯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잦은 횟수로 이어도 상공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현재 이어도 분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하나는 국민적 관심과 다른 하나는 군사적 관심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어도를 지켜봐주고 있듯 군사적 차원에서도 이어도에 대한 순찰 횟수를 대폭 향상시켜야 하며 더 자주 인근에서의 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FA-50의 개량이 신의 한 수로 작용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침입한 당시 한국은 F-15K를 출동했습니다. 중국은 주로 홍육 폭격기와 젠16 전투기를 투입해 침입하곤 하는데 이를 상대로 F-35 하이급 전투기보다는 F-15K와 같은 로우 미들급 전투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F-15K의 치명적인 단점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1993년 FX 사업으로 도입이 진행된 F-15K는 현재 2022년 노후화된 기체들의 성능 개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 공군이 기존의 F-15를 F-15EX급으로 개량하여 계속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F-15도 동급으로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A사 업그레이드, IFF에 대한 모드5 업데이트, LAD 통합, 주 날개의 아웃보드 무장 스테이션 부활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잉사가 제시한 업그레이드 비용은 가히 정신이 나간 수준이었습니다. 보잉 측에서는 기당 9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F-15JSI 업그레이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격 문제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A-50 성능 개량 버전이 400억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인데 F-15K를 개량한다고 F-35와 맞먹는 900억을 달라는 것은 보잉이 완전히 한국을 호구로 봐서 한몫 단단히 땡기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요. 더구나 한국은 FX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F-15K를 도입하였는데 각기 도입분마다 사용하는 엔진이 달라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1차에서는 GE의 F-110 엔진을 탑재하였으나 2차 사업에서는 프레티트니의 F-100 엔진을 장착했죠. 당연히 정비의 편의성이 감소하고 소모품의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동률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우 미드급 전투기는 하이급과 달리 평시에서 더 자주 운용될 수 있어야 하지만 F-15K와 같은 경우 창고에 들어가 수리받는 날들이 더 많았는데요. 최근 공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투기 기종별 비행훈련 실제 탑승 시간에서 F-15K는 5년 중 3년의 기간 동안 목표 시간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직 FA-50만이 5년간 모든 목표 시간에 도달하였는데요.
있죠. 가동률 측면에서도 F-15K는 22년을 제외하고 70%에 머물렀으며 FA-50 같은 경우는 17년부터 22년 동안 많게는 90%, 적게는 84%로 평균 88%의 가동률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운용 효율성을 갖고 있는 기체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즉,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FA-50의 공준전 특화 성능 개량안과 F-50과 같은 단자형 개발 추진, 그리고 FA-50의 무인화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점진적으로 FA-50은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4.5세대 플러스 전투기로의 전환도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을 비롯한 중국에게 있어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이죠. 해당 개량을 통해 우리 로우급인 FA-50만으로도 북한의 모든 전투기를 압도한다는 것이고, 중국의 젠16이나 젠10과 같은 주력 전투기들을 상대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야기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너희는 주력 보냈지, 우리는 로우가 이 정도야, 닥쳐. 개발 당시 너무나 고스펙 사양으로 훈련기에는 맞지 않는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를 받았던 FA-50. 그러나 이제 그 고성능 스펙을 장점으로 진정 명품 가성비 끝판왕 동급 최강의 전투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은 항상 맞는 말만 한다. 처맞는 말.